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가 만들어진 지 어느덧 5년, 지정면의 인구가 3만 명까지 늘면서 행정구역을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읍이냐 동이냐의 문제인데요. 다만 어느 쪽이든 실익이 크지 않고 승격 과정에 오히려 기업도시와 나머지 농촌 지역과의 갈등까지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주민이 입주한 원주 기업도시. 내년에 들어올 마지막 신축 아파트까지 모두 12개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 사이 적막했던 산지는 불빛으로 가득 차 활기가 돕니다. 물밀듯 들어온 사람들로 3천 명에 불과했던 지정면 인구는 작년 기준 2만 9천 명을 넘어서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커진 규모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정 수요도 늘었고 이에 따라 행정구역 승격 문제도 거론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안이 가능합니다. 지정면 전체가 읍이 되는 게 첫 번째 안입니다. 면에서 누리는 농촌 관련 혜택을 읍이 되더라도 유지하기 때문에 승격을 원하는 쪽에서는 선호하는 안입니다. 그 행정순위가 읍면동으로 나가는데 면보다는 읍이 사업이라든가 지역 발전이 모든 게 앞서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가 있는 가곡리만 또는 지정면 전체를 동으로 승격하는 게 나머지 방안인데 실제로 추진하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진통이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농촌 지역에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들이 없어지고 건강보험료는 22% 오릅니다. 학생 인구가 많고 고등학교도 신설되는 기업도시 특성상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이 사라지는 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면 전체가 동으로 승격되면 농촌 지역은 기업도시 때문에 그간 누리던 혜택을 잃게 되는 셈이라 주민 간 갈등까지 조장하게 됩니다. 읍으로 승격되더라도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원주시는 주민들로부터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격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실행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의 춘천 유치 여부가 사실상 오늘 판가름 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춘천시와 김포시 가운데 본부 유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협상권을 갖게 되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최종 유치 지역으로 춘천이 선정되면 춘천시는 의암빙상장 인근 호숫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국민체육센터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겠다며 3개월 동안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시내권의 유일한 대규모 체육시설을 닫고 공사와 관계없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청 인근 국민체육센터 건물 입구에 공사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돼 1층에 있는 수영장의 바닥을 깨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낡고 오래된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억 원을 들여 수영장 바닥 방수와 노후 배관 교체를 비롯해 탈의실 정비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층 규모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직접적인 공사구역은 1층 전체와 2층 일부. 그런데 1,000명이 넘는 기존 이용객들이 갈 곳이 없게 되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주로 이용하는 수영연맹과 철인 3종협회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강행됐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객들은 태백시장까지 면담하며 400장이 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대회가 많이 열리는 시기가 아닌 9월달이나 10월달 이후에 공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럼 뭐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럼 검토해봐. 그냥 원한대로 공사를 4월 1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헬스와 에어로빅, 요가 종목 등은 탈의실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운동 시설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3층 체육관 역시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대회는 이곳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중고교 배구 대회가 열렸고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시오 하고 보내면 우리는 가겠다 이거야. 수영장은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내몰리다시피 한 거죠. 태백시는 수영장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대안을 제시했고 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없어 구기 종목 체육관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사는 7월 초에 끝날 예정인데 이용객은 고려하지 않는 태백시의 일방 통행에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에 설치될 강원도청 글로벌 지역본부 예산이 강원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당초 도의회는 강원도가 직제 개편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상임위에서 25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강릉 수건 사업이라는 이유로 19억 7천만 원을 기관 공통 경비로 새로 편성해 개청 준비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김진태 지사의 7월 개청 약속을 위해 예산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구제역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춘천과 철원, 화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에서 소 사육 농장 242호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2월 이후, 강원도에서는 2015년 4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항에 이달 말 올해 두 번째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오는 29일 2만 8천 톤급 미국 선적의 크루즈선 실버 위스퍼호가 속초항에 들어와 승객 380여 명이 속초 지역을 관광한 뒤 같은 날 저녁 일본으로 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에는 속초항에서 11만 톤급 국제 크루즈선이 3회에 걸쳐 국내 관광객을 태우고 일본 주요 도시들을 여행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장마에 대비해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사방댐 25곳을 정밀 점검합니다. 사방댐의 균열과 누수, 파손 등을 조사해 점검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보수와 보강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6월 말까지 사방시설 497곳의 외관을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수시 점검도 진행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변화하는 대입 전형을 주제로 한 대입 설명회를 다음 달까지 지역별로 개최합니다.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내 17개 진학지원센터별로 진학 전문 지원관들이 대입제도 변화와 지원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강원진학지원센터는 5월 20일 강원 사대부고 등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수도권과 강원권 등 50개 대학이 참여하는 강원 진학 박람회를 열고 수험생의 입시를 지원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오는 5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023 강원 워케이션 위크를 개최합니다.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도내 워케이션 상품을 소개하는 상담회와 국내 워케이션 시장에 대한 특별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휴가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활용해 온라인 여행사와 함께 특별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사전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성에서 1박 2일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착공식이 내일 개최됩니다. 삼척의료원은 총 사업비 596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 6월에 개관합니다. 신축 이전 부지는 버스터미널 인근 27,600제곱미터로 지상 5층 규모의 250개 병상을 갖추게 됩니다. 진료과는 22개로 늘고 의료 인력도 지금보다 100명이 많은 40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주요 장소를 순회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직거래 장터는 오는 26일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태장동 문화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기업도시 등을 순회하며 운영됩니다. 장터에서는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위주로 사회적 경제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출자기관인 강원수출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농수산물과 농식품을 본격 수출합니다. 최근 부산항에서 출항한 수출 물량은 황태 가공식품과 속초식 명태 회냄명 등 47개 품목 10톤으로 수출액은 4만 달러, 5천만 원 규모입니다. 강원수출은 올해 농수산물과 농식품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40억 원 높인 1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원 세계살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숲과 함께 해온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문화유산관을 강원 세계살림엑스포 주 행사장에 조성합니다. 4개의 주제로 이뤄진 문화유산관은 숲을 통해 얻은 문화예술적 영감과 작품들을 실제 대형 나무 조형물과 다양한 미디어 아트 기법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4가지 주제는 숲으로의 초대, 삶의 터전 숲, 예술의 영감 숲, 영원한 숲입니다. 2023 강원 산림 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31일 동안 고성과 속초, 인제와 양양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철원군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10명으로 2021년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 보건소는 예방수칙 홍보에 나서는 한편 11월까지 모기 유인 포진망,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통해 매개 모기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집중 방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군부대 축사 등 취약 지역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 등을 지원해 자율 방역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일 한림대학교에서 제3회 춘천 벤처클럽을 개최합니다. 춘천 벤처클럽은 춘천을 창업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전문가 모임입니다. 투자자의 날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의사 출신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문여정 씨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 최윤섭 씨가 4월에 연사로 나서 다양한 창업 관련 정보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춘천시가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관광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상시 운영합니다. 봄봄봄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춘천 관광지를 여행한 뒤 춘천 전자지도를 검색하거나 관광지의 QR코드를 접속해 스탬프를 획득하면 선물을 주는 행사입니다. 도장이 3개 이상일 경우 매달 30명에게 춘천사랑 상품권 10,000원, 5개 이상이면 매달 20명에게 닭갈비 2인분을 추첨을 통해 지급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0년 동안 전국 1,400개 농촌지역 읍면을 조사한 결과 읍면 인구 3,000명 이하면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사라지고 2,000명 미치면 식당과 제과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인구 감소와 생활시설 폐업을 일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농촌의 생활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횡성과 영월, 평창 3개 군지역의 26개 읍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6곳은 인구가 3,000명 미만이고 이 가운데 6곳은 인구가 2,000명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